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펜아메리카 1250입니다. 드디어 펜아메리카가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고요. 예. 그동안 제 채널에서는 뭐 프리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바이크를 만드는 데 들어간 할리데이비슨의 그런 뭐 연구, 뭐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몇 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시승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어제는 온로드, 오늘은 이제 오프로드 시승을 하게 됐고요. 좀 이따가 주행 영상은 온로드와 오프로드가 섞여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그래서 지금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더모터의 최용준 편집장님이 촬영을 아주 축하해 주시네. 조건희 기자도 또 나갑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저는 행사 소개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이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영종도에 위치한 곳이고요. 근데 저기에 저 차를 올린 할리는 역시 쇼잉의 할리. 저런 헐리우드 같은 할리데이비슨 여기 이렇게 부스까지 설치를 하고, 저 멀리 있는 게 지금 펜아메리카들인데 어제 이제 일반도로 주행은 했고요. 오늘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펜아메리카가 온로드와 오프로드에 50%씩 비중을 두고서 만든 기종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의 꽃은 이 오프로드 주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랠리스트인 류명걸 프로가 이따가 이제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미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현장 분위기는 거의 파티 같아요. 펜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할리데이비슨 최초의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디자인적으로 또 기존의 어떤 할리데이비슨의 그런 헤리티지 같은 부분이 드러나는 요소들도 또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페어링 같은 경우는 로드글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대가리, 그 페어링을 그래도 답습해 가지고 가져온 모습이고, 또 하나 디자인 요소는 바로 이 앞에 헤드램프입니다. 이 헤드램프의 직사각형 이 디자인은 팻밥에서 봤었던 그 디자인이죠. 그리고 펜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스페셜과 스탠다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외관으로 봤을 적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차이점은, 스페셜 같은 경우, 지금 이 기종은 스페셜인데 연료 탱크에 이 바앤실드가 들어가 있으면 스페셜, 또 앞에서 봤을 때도 요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갔으면 스페셜입니다. 나머지들은 또 하나는 이 메인 스탠드의 유무로도 알 수 있어요. 있으면은 스페셜, 없으면은 스탠다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ARH, 어댑티브 라이드 하이트라고 해서, 이 차고 조절이 되는 전자 제어식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스페셜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모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으면 스페셜, 한 가지만 있으면 스탠다드예요. 할리데이비슨에서 내놓은 첫 어드벤처 투어러 모터사이클인 만큼 기존의 할리데이비슨의 어떤 기종과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오롯하게 할리데이비슨 펜아메리카에 대한 얘기만 좀 드려볼게요. 모든 걸 지금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레볼루션 맥스 1250 엔진은
지금 보통 할리 데이비슨이 마력을 말을 하질 않잖아요. 발표하질 않는데 재원에도 그냥 마력은 안 나오고 토크만 나오는데, 이 레볼루션 맥스 엔진 같은 경우는 150마력이라고 최고 출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엔진에다가 차대를 맞물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엔진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뒤에 이쪽에 프레임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질량을 가운데로 응축시킨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에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낮고 몰려 있으면은 거동할 때 좀 더 라이더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용이한데, 그런 게 큰 장점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엔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내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진의 질감은 기존에 만났었던 뭐 트윈캠 엔진이라든지 미러키드 엔진이라든지 빅트윈 엔진이라든지 어떤 할리 데이비슨 엔진과도 질감이 다릅니다. 다른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보면서 엔진만 보더라도 약간 그런 금관악기 같은 그런 눈으로 보는 맛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이런 헤드라든지 다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기에도 이 벌어진 것도 더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 할리 데이비슨 엔진은 45도 크랭크 케이스가 45도 각도인데 얘는 60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최고 출력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위에 있어 가지고 소위 이렇게 좀 고RPM으로 쪼아야 불어야 그 엔진이 팡팡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얘가 저RPM 토크도 굉장히 있어 가지고 전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처음 출발할 적에 쾌적하게 펀치 있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일상생활에서 실용 영역에서도 되게 얘는 가볍게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크기는 중량급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면 특히나 뭐 R1250GS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가 30L죠. 근데 얘는 22L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빵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빵이 없다 보니까 라이더 시점에서 앉아보면 좀 가날프다고 해야 될까? 가날픈 건 또 아닌데 그래도 내 무릎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샥샥 돌아나가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머플러는 뭐 엄청 큼지막하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들려주는 소리가 뭔가 존재감,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의 존재감은 단지 어떤 덩치라든지 아니면은 느껴지는 그런 비싼 모터사이클 같은 느낌,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느낌, 그걸 떠나서 사운드적으로도 우리가 저건 비싼 거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이 팬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배기 사운드는 뭐 기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스크림 이글이라고 별매하는 액세서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도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브렘보에서 아예 레디얼 방식의 캘리퍼라든지 아니면은 이 위에까지도 전부 브레이크 레버 뭐 모두 다 할 것 없이 브렘보 제품이 들어갔고, 이런 호스도 메쉬 타입이에요. 그리고 듀얼 디스크 타입으로 브레이크는 들어갔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 19인치 그리고 뒤에 17인치인데 이 타이어도 이 팬아메리카를 위해 미쉐린과 할리 데이비슨이 공동 개발한 타이어래요.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120에 70R에 19이고요. 이 타이어도 소위 말하는 깍두기 타이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스포크 휠이 아니라 지금 캐스트 휠인데, 지금 스포크 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022년에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게 있고요. 큰일 났네. 저기서 저런 또 이벤트를 즐거웠습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고 170에 60R에 17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패니어 탑박스가 이번에 팬아메리카를 내놓으면서 그것도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글로벌하게 좀 제작이 어려워서 좀 늦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급히 가져온 거고, 팬아메리카 특징이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도 220km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할리 데이비슨은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 날이 있겠죠. 확실히 달았을 때 자세가 더 좋네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 팬아메리카 전용 사이드 박스와 이 탑박스입니다. 이런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탱크백,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용량은 좀 작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 팬아메리카에서 어떤 핵심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ARH인데,
어댑티브 라이드 하이트, 그러니까 이 시트고를 차가 멈출 때 낮춰주고 출발하면 다시 높여주고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쇼와의 기술이고, 제 키는 이제 다 아시죠? 178cm입니다. 앉았을 때 지금 얘는 스페셜 모델이라 지금 시트고가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낮아졌으면은 발이 앞끝이 편이 닿습니다. 지금 살짝 완전 평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출발을 하면 1인치가 올라가니까 2cm 정도 올라가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부러 온로드 주행할 적에는 스탠다드 모델을 먼저 타고 중간에 이제 스페셜 모델 시승을 했었는데, 스탠다드를 타다가 스페셜을 타니까 그 체감하기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체격이 작은 라이더라든지 아니면은 키가 좀 단신인 분들은 이런 지상고에 대한, 시트고에 대한 어려움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특히나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더욱더 높아서 그 부분은 이 ARH 때문에 상당 부분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바도 굉장히 높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스탠딩 했을 적에 굉장히 팔을 뻗었을 적에 편히 잡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어떤 거냐, 좋죠 뭐. 제 뒤에는 모토바이크 매거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말했던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스탠딩 했을 때 팔 닿는 거가 이 바 높이가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저는 굉장히 편해서 뭐 이렇게 내려다 볼 때, 그리고 뭐 조작하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작은 부분에서는 할리 데이비슨이 많이 신경을 썼구나, 많이 고민한 그런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다들 펜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자, 그리고 이 펜아메리카는 계기판 구성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돌이 튀었어. 괜찮겠지? 이거 알루미늄 탱크거든요. 그래서 자, 앉았을 때는 얘를 좀 세우면 라이더 뷰에서 보기가 좋고요. 일었으면은 또 눕혀서 뭐 주행하다가도 보기가 좋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이 되는데 아주 인체공학적이진 않아요. 이걸 그냥 잡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 이거를 같이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대한 낮춘 거, 그리고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게 치명적이죠. 예, 이 정도니까 지금 제일 높은 거 내린 거 대략 뭐 한 5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게 두께가 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액세서리로 스모크드 쉴드도 있고요. 더 짧은 걸로, 그리고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 연료 탱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두 개를 용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용접은 이 가운데인데 이걸로 지금 가려둔 거고, 그리고 이런 버튼 레버들 보면은 뭔가 다르죠. 특히 달라진 부분은 이 시동 버튼이에요. 여기 보면은 땡기고 레버가 있고 그럼 전기가 들어가죠. 이런 세레머니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누르면 이것도 이제 원터치입니다. 네. 네. 이런 게 있고요. 배기음 잠깐 들어보실까요? 고동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건 좋은 점인데 이 바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거리 주행할 때는 이 바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신체 피로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펜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 하더라도 이런 손 그리고 엉덩이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진동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인포테인먼트 볼륨 조절이라든지 트랙 넘기는 거 하는 거고, 비상등 버튼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라이딩 모드를 바꾸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이쪽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좀 다른데 이건 켜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먼지가 지금 많이 꼈는데 이거 그리고 화면 터치가 됩니다. 지금 글러브 낀 채로도 터치가 되고, 예, 이런 세레모니를 하고 지금 좀, 그리고 이게 위젯이어 가지고 지금은 여기 사실 요 내 모서리에 있는 부분들은 숫자 글자 크기 자체가 너무 작죠. 연결된 휴대전화 없으면 여기, 거기보다 여기가 아주 대박인데, 주행거리 A 경로, B 경로 이쪽 글씨는 거의 주행간에는 살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멈췄을 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뭐 배터리 볼티지, 냉각수 온도 등이 표시가 됩니다. 외기 온도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타이어 압력 표시가 되고, 연료 게이지가 위쪽에 있고요. ABS는 지금 앞바퀴 뒷바퀴를 다 끌 수가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에 따라서 끌 수가 있고, 일단 라이딩 모드를 보자면 지금 요 위에 아이콘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게 로드, 스포츠, 오프로드, 오프로드에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오프로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BS가 꺼져 버리죠. 리어 ABS 꺼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오프로드로 돌아가고, 이거는 커스텀 1, 커스텀 2. 그래서 이거는 메뉴에 들어가서 보죠. 메뉴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홈 버튼이라든지, 이거는 할리 데이비슨 기존 메뉴 아이콘과 같아요. 그래서 홈 누르면, 자, 이걸 터치로 슬라이딩도 되고요. 그리고 홈 버튼이고 음악이고, 우리가 볼 거는 지금 오토바이 앞바퀴 압력 진단은, 자, 이게 지금 주행간이 아니라서 아마 타이어 압력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백 버튼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설정에 가보면 사용자 주행 설정, 이게 라이딩 모드를 고르는 건데, 주행 모드가 우천시, 도로, 스포츠, 오프로드 플러스, 사용자 A, B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모드를 가보면, 연필을 눌러보면, 자, 그러면 다른 모드에서 복사할까요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복사를 해보죠. 요거를 우천 거를 갖다 붙일 건지, 도로를 갖다 붙일 건지, 스포츠를 붙일 건지를 정한 다음에, 지금 예컨대 오프로드 플러스를 더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엔진 토크 맵, 이건 엔진 파워죠. 풀 파워로 갈지 아니면 좀 제어할지, 적게 쓸지, 엔진 브레이크, 스로틀 증진성, 이건 스로틀 민감도, 트랙션 컨트롤, 브레이크 잠금 방지, 이건 엔진 브레이크가 아니라 ABS인가? ABS 설정하는 거, 서스펜션 댐핑, 라이드 하이트 조절. 여기서 보면 자동 쇼트 딜레이 모드, 자동 롱 딜레이 모드. 말이 근데 좀 어렵습니다. 번역된 게 다. 라이드 하이트 잠금. 자동 쇼트는 말 그대로 빨리 그냥 출발하자마자 1인치 올리는 거고, 또 정차하자마자 1인치 내리는 거. 그리고 이건 그보다는 좀 천천히. 그리고 이건 아예 그냥 그 1인치 내리는 거를 잠궈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 모드, B 모드를 라이더가 임의로 정하긴 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것들, 얘네들도 이제 프리셋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뭔가 디튠이 아니라 내 취향껏 바꾸게, 그러니까 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고, 홀드 컨트롤, 얘는 이제 힐홀드가 들어갔는데 앞 브레이크로 꾹 잡고 있어도 되고, 이 리어 브레이크 풋으로 뒷 브레이크도 꾹 밟고 있어도 잡힙니다. 10초간 잡히고요. 출발할 적에는 약간 툭 튀어나가는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등 램프 초점 정렬, 이거는 뭐냐 모르겠어요. 자, 외부 화면 밝기, 대시보드 사용자 설정, 이게 있는데, 위젯,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것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기판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 이 내기퉁의 것들이 없어졌죠. 사실 이것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RPM, 주행 거리, 그리고 라이딩 모드, 그리고 기어 단수 표시, 그리고 이 위젯, 좀 전에 보셨던 내기퉁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터치가 되는 게 지금 참 좋죠. 그리고 이거는 난반사가 그래도 꽤 없네요. 그리고 이 틸팅의 텐션 자체가, 근데 라이딩 포지션이 바뀌더라도 이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윈드실드 조작은 별로라는 거고. 자, 여기는 USB C타입 포트가 아예 내장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예. 그리고
전자식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전선이 이렇게 들어갔고, 이건 슈와제 BFF예요. 이거는 올린즈 댐퍼 스티어링입니다. 네, 그리고 방향제 시등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 오토 캔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캔슬로 해서 내가 그냥 선회하고서 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다시 끄려고 그러면 이걸 누르면 잘 안 꺼지고, 그래도 꺼지긴 꺼지는데 이 느낌이 좀 깊지가 않아요. 버튼이 딸깍하는 느낌이. 그래서 이걸 하고선 다시 끄려면 이렇게 해야 꺼지는,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 또 끄려면 오른쪽으로 해야 또 꺼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러니까 어댑티브는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도 갖추고 있는데, 이 버튼이 이게 잡았을 때 보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립을. 이 버튼이 앞에 많이 있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잘못하다가는 이 히트 그립이터를 누르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 버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눌러보면은 꽤 이미 할리 데이비슨 차주라면은 익숙한 그 버튼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스마트 키인데 참 웃긴 게, 뒤에 사이드백 탑박스 있죠. 그게 원키가 아니에요. 이걸로 못 열어요. 이거는 참 많이 아쉬운 부분.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뭐 그냥 후방시야 좋으면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달성한 거죠.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버전과 스페셜 버전은 이 그립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두꺼워요. 아무래도 히팅 그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빵빵이도 좀 큰 소리가 나고요. 삑삑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열면 여기 공간이 꽤 그래도 큰 공간이 있습니다. 예, 스마트 키가 여기 있죠. 이 디자인도 달라졌구만. 동그란 게 아니네요. 이제 이 공간도 크고, 그리고 이 앞에 시트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이건 높은 시트, 여기는 낮추는 시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1인치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높았을 땐 여기고요, 낮았을 땐 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앞에 사타구니 있는 데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뭐 막는 거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언더커버거든요. 근데 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기라든지 에어 라디에이터, 이거는 오프로드 들어갔다 돌 튀면 아주 큰 수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제 시등이 이제 LE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LED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오네요, 미등이. 페나메리카 시승은 이틀 동안 이루어졌고요. 하루는 온로드 시승을,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오프로드 시승을 했습니다. 페나메리카가 할리 데이비슨이 말하는 대로 오프로드든 온로드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좀 준비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장소는 영종도에 있는 노지인데 아예 땅을 빌려갖고 코스를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오프로드 코스는 한 1시간 정도 달렸고요. 코스를 6개로 쪼개놔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AB 코스는 웜업 수준의 코스고, 그리고 이제 3, 4, 5, 6번에서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그것도 근데 뭐 힘든 건 아닌데, 저는 어처구니 없게 두 번째 랩에서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함께 해서 얼른 보여드리려고. 이게 그 6가지 코스고요. 페나메리카가 스페셜과 스탠다드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적인 차이점은 ARH의 입구 업구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온로드 주행할 적에는 스탠다드 모델을 탔었고, 이제 오프로드 탈 적에는 스페셜 모델을 탔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나 그 ARH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려고. 라이딩 모드는 오프로드 플러스의 트랙션 컨트롤은 껐습니다. 그래서 리어 ABS 해제, 그리고 앞바퀴 ABS는 최소화한 상태로 계속 달렸고요. 그래서 라이딩 모드 중에 메인 모드가 오프로드 플러스보다는 더 초보자에겐 적합한 모드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넘어지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까당,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오늘 뭐 대여섯 번 넘어지겠지 생각했던 게, 그냥 초반에 바로 넘어져 버리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이 다음부터는 편하게 좀 몸에 힘이 빠진 채로 타서 재밌게 탔습니다. 페나메리카 오프로드 주행을 하면서 인상적이었었던 부분은 역시나 엔진인데, 이 레볼루션 맥스 엔진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엔진은 이제 이전에 할리 데이비슨 엔진이 실린더 각도를 45도로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더 벌려서 60도로 해가지고 엔진의 부피 자체를 작게 만들기도 했고 또 저중심 설계로 만들기도 해가지고 경량화 소재를 많이 써가지고 마그네슘 같은 거, 그래서 바이크의 운동 성능에도 그런 안정적인 움직임에도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150마력 최고 출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미러키 107 엔진보다도 낮거든요. 얘가 128Nm가 나오는데 이게 온로드 주행에서는 뭐랄까 배기량도 1250이나 되고 출력도 최고 출력도 150마력이나 되는데 엔진이 힘이 없는 것 같지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없이 오프로드에서는 컨트롤하기 좋게끔 다가와가지고 V-트윈 엔진인데도 고동감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메가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할리 데이비슨이 정확히 의도해서 이 엔진을 만들 때 의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승하고 나서는 이 부분은 이 엔진의 단점이 아니라 이 엔진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가지고도 많은 이제 기종들이 나올 텐데 이제 어떻게 엔진을 좀 바리에이션을 갖고 갈지, 특성을 조금씩 바꿔갈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엔진이 플랫하게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스로틀을 특히나 오프로드에서는 아주 더 예민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쉽게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향성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프로드에서는 특히 이런 핸들이 털리면 더군다나 가뜩이나 이런 자갈길, 돌길, 또 심하게는 아예 그냥 산을 올라가잖아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데서 핸들 털리면은 그냥 너무 불안하겠죠. 근데 펜아메리카는 이게 마치 자동차로 치면은 우리가 노멀로 달리다가 스포츠 되면 운전대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핸들 바가 무겁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에서 양손으로 잡았을 적에 휙휙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무게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도움을 받는 부분이라고 느껴졌고요. 서스펜션은 온로드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온로드에서는 스탠다드 노멀 모델을 탔다고 말씀드렸죠. 오프로드에서는 이 서스펜션이 더욱더 뭐랄까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잘 꾹꾹 누르면서 지나간다는 거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샌드인데 들어갈 때도 정말 여긴 좀 떨렸습니다. 웬만하면 다 자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찍 자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핸들 털리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이거 사실 길이 아니에요. 정해진 길이 아닌데 이렇게 달린 겁니다. 어쨌거나 통과한 게 의미가 있으니까. 아, 이땐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어지어서 나오는 이런 자갈길에서 여기서 확 튀죠. 근데 튀는데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탔어요. 아무튼 오프로드에서 펜아메리카 경험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엔진 토크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갑자기 부악 터지는 그런 토크가 아니다 보니까 일관되게 달리기 좋다, 그 부분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하체에서도 오히려 이런 우당탕탕하는 자갈길에서도 차가 진득하게 받으면서, 진득하게 받아주면서 달려나가는 느낌도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ARH 같은 경우는 이건 가다서다 반복할 때의 이 시트 높이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라이더의 컴포트를 위해서 편히 발 디디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프로드에서는 그렇게 근데 오늘은 주야장창 달렸으니까 못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프로드 스탠다드 버전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온로드 주행할 적에는 이 ARH의 그 장점이 많이 와닿긴 합니다. 자, 이제 온로드 주행입니다. 온로드 주행에서 느꼈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배기음은 정말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딱히 들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스크리밍 이글 머플러를 단 펜아메리카 소리들이 좀 올라왔던데 들어보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온로드에서 좀 더 주행할 때 느꼈었던 부분은 확실히 이 중량급 모터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잘 눕는다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다루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 높은 핸들바 때문에 앉아서 자세를 취했을 적에 상당히 편하게 이게 좀 멉니다. 편하게 자세를 시트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었고 또 핸들바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 되게 적다고 말씀드렸죠. 장거리 주행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볼루션 맥스 엔진은 스로틀 감아보면 파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당길 때는 확실히 배기량 그리고 그 출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터널에서 배기음도 좀 들어보려고 해보는데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배기음만 조금만 더 좋았어도 저는 그 만족도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버튼 조작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하면서는 뭐 손에 익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아주 편한, 그 대신 터치가 있지만 터치가 되지만 터치하기에는 또 기름 탱크가 좀 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주행 간의 라이딩 모드는 주로 스포트를 뒀었고 노멀과 스포트 간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퀵시프터는 업다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계획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핸들바가 그리고 높게 있다 보니까 스탠딩한 채로도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후방 바라보기엔 괜찮고요. 앞에 이 윈드실드는 좀 얇아서 뭔가 좀 견고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 밑에 브라켓도 마찬가지고 계기판은 난반사 없이 어느 각도에서든 그리고 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눈에 잘 들어오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캘리퍼부터 마스터 실린더까지 전부 다 브렘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동력이 올라오는 것도 일관적인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코너링 ABS라든지 아니면 앞뒤 연동 브레이크까지도 모두 들어가서 그리고 6축 관성 측정 장치도 들어갔죠. 그래서 모든 주행보조 전자장비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크루즈 컨트롤이 조작하기 좀 힘든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행 성능에서 아쉬운 부분은 배기 소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엔진의 그런 고동감이 없는 게 이런 어드벤처 투어러 장르에서는 더 도움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은 바랬던 부분이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펜아메리카를 경험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바이크를 처음 접하는 라이더든 아니면 기존에 할리 데이비슨을 경험했던 차주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펜아메리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할리 데이비슨의 기존 차주들이 상당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틀 동안 할리 데이비슨의 펜아메리카를 경험해보니까 이 모터사이클은 누가 타도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든 모터사이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얼마나 높은 지향점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구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은 온로드에 머물지 마시고 오프로드에도 꼭 한번 들어가서 이 모터사이클은 거의 유틸리티 개념이어가지고 오프로드 캠핑이라든지 어드벤처 모험을 하기에 최적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경험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덤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펜아메리카 1250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꼭!